안녕하세요. 레드 아카데미의 K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뇌에서 가장 중요한 프리프론탈 럽, 다시 말해서 앞 이마엽 혹은 전두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40대 경찰관 아저씨 A 이야기입니다. A씨는요, 그 지역에서 정말 성실한 경찰관 아저씨였어요. 주민들과도 아주 잘 지내고 소통도 잘하고 잘 수행하여서 장관상까지 받았던 아주 훌륭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 경찰관이 어느 갑자기 멍청해졌습니다. A씨의 부인은요, 그 전날 남편이 너무 과음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A씨는 그의 와이프를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멍하게 쳐다만 보기만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침을 드리고 A씨의 부인이 아침 식사하세요 라고 얘기하였지만 A씨는 그냥 그의 와이프를 멀뚱 쳐다만 보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부인은 남편 A씨가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지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프리프론탈 럽에 뇌졸중이 걸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대뇌에 뇌졸중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반신마비가 나타나고 실업증 혹은 감각 이상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경찰관 A씨는 왜 갑자기 멍해진 것일까요? 밥을 먹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밥을 먹기 위해서라면 혹은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 되겠다.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으니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겠다. 움직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움직임을 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프리프론탈 럽, 전두엽, 앞 이마엽입니다. 그런데 이 A씨는 이런 움직임의 의도와 동기부여의 기능을 하는 전두엽에 뇌졸중이 오고 만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가 오른쪽 발을 모두 다 못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말에는 아무런 반응 없이 멍하게 쳐다만 봤지만 본인 스스로 머리가 가려우면 긁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A씨의 아내는 우리 남편이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너무 멍해졌어요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임의 의지나 생활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당하는 프리프론탈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멍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대뇌와 원숭이의 대뇌가 조금 다른 거 아시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프리프론탈 럽입니다. 인간에서는 대뇌에서 프리프론탈 럽이 차지하는 확률이 30%이지만 원숭이에서는 고작 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짱구인 것도 바로 이 프론탈 럽 때문인 거죠.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 사람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프론탈에 대해서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인물이 바로 피니어스 게이지입니다. 이 사람은 1848년도에 철로 공사에 참여하였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평소 성실하고 성격도 아주 온순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소위 말해서 훈남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의 주 업무는 바위 폭파 작업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P 게이지는 바위를 폭파하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폭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폭파되어야 되는 바위가 폭파되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P 게이지는 다시 폭탄을 바위에 잘 고정시켜 놓고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폭탄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펑! 하고 폭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P 게이지 역시 폭탄 때문에 머리에 손상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P 게이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P 게이지,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P게이지가 가지고 있었던 쇠몽둥이가 바로 프리프론탈 럽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게이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30초가 흘렀을까요? 게이지가 신음소리를 하면서 너무 아파요. 빨리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고 소리를 냈던 것이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P게이지는 바로 지름 3cm, 길이 1m가 되는 쇠파이프가 바로 이 이마엽을 관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는 기능을 하는 브레인스템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의사는 대수술을 하였고 쇠파이프는 성공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게이지는 부모님들도 알아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게 되어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얼마 후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P게이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라면요, 평소에 온순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훈남 스타일이었던 P게이지가요, 갑자기 너무도 난폭해지고 너무 성격이 소위 말해서 더러워진 것이죠. 180도로 성격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사 말에 따르면 게이지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고집불통이 되고 기분도 쉽게 변해 옆에 있는 환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밥을 먹기도 하였지 라고 여러 가지 증언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 P게이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35세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P게이지의 유골은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긴 쇠파이프도 함께 묻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처럼요. 이렇듯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서 성격이 완전히 변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체해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너무 난폭한 폭행을 하거나 서스름 없이 남에게 욕을 하거나 그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넷CT를 찍어봤을 때 전두엽이 정상인하고 다르게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1930년도 포르투갈의 신경외과 의사 에가스 모니스는 이러한 난폭한 증상, 다시 말해서 프론탈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전두엽, 이마엽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환자의 머리에 나사를 박아서 뚫은 후 앞쪽에 있는 이마엽을 제거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모니스라고 하는 의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였던 수술 기구입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난폭하게 사람들을 때리거나 폭행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주 조용해지고 온순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난폭했던 모습들은 다 사라졌지만요,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 A씨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모티베이션, 다시 말해서 움직임의 동기부여가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조니 뎁이 주연한 From Hell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From Hell에서는 조니 뎁이 주인공인데 조니 뎁이 역시 전두엽 절제술을 받습니다. 이 전두엽 절제술은 조니 뎁이 전두엽에 손상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요, 이 수술 활동으로 인간을 무기력한 폐인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진 거죠. 다시 모니스로 돌아와서요, 신경외과 의사인 모니스는 전두엽 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전두엽 절제술이 아주 효과적인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노벨상을 받은 것이지요. 전두엽,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프리프론탈, 앞 이마엽. 앞 이마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답게 만드는 앞 이마엽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신경과학 공부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잠깐만. 전두엽, 앞 이마 옆.